이번 강의에서는 팀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팀 프로젝트의 목표는 상품성이 있는 아이디어 제품을 설계, 제작하는 것입니다. 상품성이 있는 아이디어 제품의 예는 지능개발용 또는 교육용 장난감, 스마트 운동기구 또는 생활성의 불편함을 해결하거나 편의성을 제공하는 제품 등이 되겠습니다. 한 팀은 4명에서 6명으로 구성되며 2주차에 교광사가 2임으로 구성하여 공지를 합니다. 친한 사람하고 같이 팀을 구성하면 안 되냐? 라는 그러한 질문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기업에 입사를 했을 때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과 같은 팀을 또는 같은 부서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기업에서는 기업의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의 전공을 다 생각을 해서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혀 모르던 사람하고도 같이 팀을 구성을 해서 서로 협력하여 협동심을 가지고 팀워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수업의 굉장히 큰 목표, 수업 자체의 목표, 그리고 또 이 팀 프로젝트의 더 큰 목적은 사실 여러분에게 팀워크 능력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원은 교광사가 2임으로 구성하여 공지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품성이 있는 아이디어 제품을 설계, 제작할 때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constraint라고 하는데, 그 제약 조건 중에 첫 번째는 배터리 또는 태양전지로 동작하는 제품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3D 프린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전체 구조물을, 예를 들어서 모터까지 3D 프린터를 사용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의 일부 또는 전체적인 바디 또는 케이스, 이런 것들을 3D 프린터를 사용해서 제작할 수 있는데, 부품 중에 하나라도 일부라도 반드시 이 3D 프린터를 사용해서 제작해야 한다는 것이 제약 조건입니다. 그리고 또 아두이노 또는 라즈베리 파이 등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당연히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것에 대한 기본 지식은 2주차부터 동영상 강의로서 제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열심히 듣고 또 이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좋은 인포메이션이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이것을 찾아서 익히고, 사용 방법을 익히고, 그래서 그 지식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은 이런 제품을 설계, 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약 조건은 머티리얼 코스트, 재료비인데 이것은 10만원 이하입니다. 팀당 10만원 이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이 머티리얼 코스트를 줄여서 MC, 머티리얼 코스트, MC라고 많이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창업을 하거나 회사에 가서 어떤 상품을 기획을 할 때 사실 이 MC는 재료비는 판매 가격의 3분의 1을 넘으면 안 됩니다. 3분의 1 이하로 이 제품을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재료비 말고 또 원가에 무엇이 포함되느냐? 당연히 인건비가 포함되어야 되겠고, 거기에 당연히 그 회사가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그런 월세, 이런 것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전화비 이런 것도 들어갈 거고, 또 뭐 PC를 사야 되니까 그런 PC의 가격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사실 우리가 원가가 결정되는데 원가는 재료비 플러스 지금과 같이 있는 그런 부대 비용, 즉 직접비와 간접비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팀 프로젝트에서 재료비는 10만원 이하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표 자료는 표지 포함 10장 이하의 PPT로 작성하며 영어로 작성해도 되고 한글로 작성해도 됩니다. 주로 발표는 기말고사 일주 전에 발표를 하게 되겠는데, 이 발표 자료의 표지에는 반드시 제품명이 무엇이고 분반 및 조 번호가 들어가야 되고, 또 팀원의 이름 및 학번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발표 연, 월, 일 이러한 것들을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팀당 10분 이내에 여러분들이 이 팀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설계 제작한 제품의 동작을 실제로 데몬스트레이션 시연해야 됩니다. 그리고 발표도 같이 10분 안에 다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표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데, 이것은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발표자 누가 발표할 것이냐는 발표 당일 현장에서 교광사가 임의로 선정합니다. 그리고 이 발표자의 그 발표 능력이 바로 그 팀의 발표 오랄 프레젠테이션 성적이 점수가 되겠습니다. 재수가 없어서 그 운이 안 좋아서 발표를 잘 못하는 학생이 선정이 되는 경우에 이러한 방식은 공정하지 않지 않나 라는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에서도 이러한 식으로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경우에는 팀장이 발표합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는 좀 다릅니다. 발표 당일날 팀장이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는 길이 막혀서, 또는 폭소리 내려서 못 오는 수가 있습니다. 또 상을 당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발표자 팀장이 없다고 해서 발표를 연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팀원 모두가 누구라도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업에서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발표하기 전에 팀원들이 모여서 돌아가면서 다 발표를 하고 서로서로의 발표에 대해서 서로 코멘트를 하고, 그래서 많은 연습을 거쳐서 여러분 모두가 그 발표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가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간고사 기간에 중간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픈북으로 시험을 보게 되겠습니다. 간단한 시험이지만 이것은 30%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 점수와 회의록 제출 상황, 그 다음에 영수증 제출 상황, 이것을 다 고려해서 20%의 비중을 주게 되겠습니다. 이 출석은 이 강의를 얼마나 들었느냐, 빠지지 않고 얼마나 들었느냐도 포함되면서 회의를 할 때 얼마나 잘 출석을 했느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을 작성을 할 때는 반드시 참석자 전원의 서명이 있어야 되고, 이 서명이 있는 이 회의록을 스캔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모두 참석했을 때는 거기에 모두 대면으로 회의를 했을 경우에는 다 사인을 하고 그것을 스캔을 해서 2주차부터, 즉 이번 주부터 매주 이 클래스에 업로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 비대면으로 할 경우에는 그 비대면 할 때의 그 화면을 캡처를 한 다음에 그것을 회의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영수증은 최종 발표 시에 그때까지 사용한 받은 영수증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간이 영수증이라든지 식사비, 교통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머티리얼 코스트, 재료비만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회사에 입사를 하더라도 출장을 가거나 또는 제품 개발을 위해서 어떤 부품을 샀을 경우에 회사에서도 당연히 영수증은 잘 챙겨서 제출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러한 훈련을 받아야 되며, 또한 이 영수증의 내용은 사실 공학윤리와도 대단히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이 영수증을 연말에 또는 1년에 한두 번씩은 그 감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영수증 관리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10만원 한도 내에서 재료비는 팀원들의 개인 비용으로 우선 처리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이 제출한 영수증의 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학교에서 팀장에게 입금을 하게 되고, 팀장이 알아서 이 팀원들에게 입금된 돈을 배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 및 시연은 총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에 대해서는 20%, PPT 내용 구성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를 보고 10%, 또 구두 발표, 오랄 프레젠테이션은 얼마나 잘했느냐 해서 10%, 그리고 교광사가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교광사가 1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시연과 PPT 구성, 구두 발표는 발표할 때 바로 그 현장에서 조별로 다른 조의 시연과 PPT 구성과 구두 발표를 점수를 주는 그런 동료 평가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강사 평가가 점수가 비중이 너무 낮지 않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단연간에 이 과목을 진행을 해 오면서 평가를 해보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상대방을 평가한 그러한 점수와 교과강사의 평가의 상관관계가 대단히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기서 10%라는 것은 이 내용이 굉장히 우수한데 학생들이 놓치는 그런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사실 교과강사 평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3D 프린터를 사용하거나 또는 전기전자 계측 장비, 각종 공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07관 지하 1층에 메이커 스페이스에 있는 이런 장비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메이커 스페이스 홈페이지에서 제공된 사용 방법을 온라인으로 시청한 후에 이 시청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이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사용 방법을 미리 숙지하기 바랍니다. 메이커 스페이스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접속을 하면 됩니다. 중앙대 포털 로그인으로 들어간 다음에 거기에 메뉴 중에서 주요 사이트를 보면은 공학교육혁신센터가 있습니다. 요것을 클릭을 하면은 거기에 또 메뉴로 메이커 스페이스가 있는데 요거를 클릭을 하면 그 안에서 사용 방법들이 자료로서 다 올라와 있고, 또 사용을 할 때는 예약을 미리 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많이 물리면 안 되기 때문에 예약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이 메이커 스페이스에는 3D 프린터가 한 20대 정도, 그 다음에 전기전자 계측 장비, 이게 세트로 한 6세트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3D 프린터를 사용하려면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그 소프트웨어는
오토데스크사의 오토캐드 또는 인벤터를 다운로드를 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이 다운로드를 한 다음에 도면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USB에 담아서 이 메이커 스페이스 있는 3D 프린터에 연결을 하게 되면은 이 3D 프린터가 그 제품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오토캐드 또는 인벤터는 돈을 내지 않고 무상으로 다운로드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메이커 스페이스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7관 지하 1층입니다. 이쪽이 한강 쪽입니다. 207관의 한강 쪽, 이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은 이 부분을 돌아가면 그 오른쪽에 입구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 즉 3D 프린터를 사용함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 여러분을 도와주는 직원이 있으니까 질문을 해도 됩니다. 이 사진들은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작년, 재작년에 걸쳐 가지고 제작한 그러한 제품의 사진입니다. 첫 번째 것은 대단히 어려운 작품인데 자율주행차입니다. 보시다시피 3D 프린터로 많은 부분이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나치게 어려운 그런 작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 정도까지는 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카메라도 붙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10만원 가지고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10만원, 즉 MC, 머티리얼 코스트가 10만원이 넘어가는 것은 감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거나 부품값이 많이 드는 것은 제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요 손가락 끝에 습도와 체온을 재서 그 결과를 여기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전달하고 무선으로 그 정보를 전달해서 기분에 적당한 그 기분을 여기에 보면은 우울할 때는 약간 좀 밝은 음악, 또 너무 들떠 있을 때는 차분한 음악을 자동적으로 선정을 해서 틀어주는 그러한 인공지능 주크박스의 사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케이스는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제작을 하였습니다. 또 손으로 조정하는 모션 인식 원격 포크레인의 사진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손에다가 센서를 장착하고 여기 있는 노트북에서 이 정보를 프로세싱 한 다음에 무선으로 날려주면은 이것이 동작을 하는 그런 원격 포크레인입니다. 여러분 수준에서는 굳이 무선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전공 지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목표를 어렵게 잡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기 보면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악력 강화 장갑입니다. 이 장갑을 이렇게 만들었고, 이게 좀 플라스틱으로 어느 정도 좀 딱딱한 것입니다. 여기서 악력을 가하게 되면 이 압력이 이 센서에 의해서 취합이 돼서 여기에 디스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운동기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요거는 보시다시피 이 태양전지로 구동되는 솔라카입니다. 여기 보면 모터가 있고 또 3D 프린터로 이 바퀴하고 이 몸체 그리고 이 구조물을 다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선배들이 이 팀 프로젝트를 통해서 공학 설계 입문 과제를 통해서 제작한 아이디어 제품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의 수준을 제품의 목표 수준을 잘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로서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팀이 구성된 후 일주일 이내에 대면 회의 또는 비대면 회의, 여러분들은
카톡이나 줌이라든지 이메일을 사용해도 됩니다. 이런 회의를 통해서 조장을 선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장은 회의가 끝나는 즉시 회의록을 이 클래스의 과제 및 평가에 업로드해야 됩니다. 회의록은 한글 파일이라도 괜찮고 PDF도 괜찮고 사진도 괜찮습니다. 회의록에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참석자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또는 참석한 사람들의 사진이 다 서명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대면 회의를 하는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서 거기다 첨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 같이 참여를 했으므로 그 회의록에 직접 서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일명은 반드시 이와 같이 하십시오. 2분반 2조 회의록, 그 다음에 1차, 날짜 이렇게 정하면 됩니다. 회의록 양식은 이 클래스의 강의 자료에 이미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 후 매주 온 또는 오프라인, 대면 또는 비대면 회의를 해서 회의록을 매주 수업시간 전까지 이 클래스의 과제 및 평가에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조장이 선출되면, 이건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조장은 회의록과 함께 조장의 이름, 학번,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그 다음에 통장, 요 입금 통장입니다. 반드시 조장 본인의 우리은행 통장이 되어야 됩니다. 통장의 사본을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서 거기에 여기에 1분반 2조 조장이라는 파일로 이름을 붙여서 이 과제 및 평가에 업로드를 해야 됩니다. 또 강의 자료에 보면은 이 조장한테만 해당되는 겁니다. 조장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주에는 첫 주의 회의록, 그 다음에 조장의 인적 사항이 있는 요러한 이름의 그 파일을, 그 다음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요 세 개를 조장은 업로드를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조장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조장에게는 학기 말에 총점의 알파 %의 가산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5%를 넘지 않는데 성적 분포를 보고 적당한 값을 학기 말 정도에 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영화 감상문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4주차 수업 시간 전까지, 시작하기 전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자 아폴로 13호라는 영화를 감상을 하고 감상문을 제출해야 되는데, 이 아폴로 13호라는 영화는 1995년도에 제작된 영화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굉장히 오래전에, 지금부터 25년 전에 제작된 영화이지만 우리 공학도들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은 대단히 좋은 영화입니다. 그때만 해도 컴퓨터 그래픽, CG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현실적인 그런 영상을 기가 막히게 사용한 그러한 영화로 굉장히 유명한 것입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 실제로 1970년에 아폴로 13호, 즉 달 착륙을 목표로 해서 발사된 아폴로 13호에서 발생한 사고를 기반으로 한 영화인데, 공학도에게 필요한 모든 자질, 즉 본 과목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가 되는 의사소통 능력, 커뮤니케이션 스킬이죠. 전공 지식, 문제 해결 능력, 끈기, 창의력, 협동심, 리더십의 중요성이 너무나도 흥미진진하게 잘 나타나 있는 영화입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재미를 느끼지 못했거나 몰입이 되지 않는다 라고 느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이공계에 대한 적성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될 정도로 대단히 현실적이며 공학도에게는 깊은 의미가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감상문은 반드시 한글 문서 HWP 파일 형식으로 A4 용지에 폰트 12로 한쪽 이상입니다. 이상의 분량으로 작성해서 4주차 수업 시간 전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것으로서 두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